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석위원 18인 중 찬성 1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안건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십니까?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악행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상설특검, 이건 특검법에 의한 특검과 다른 거예요.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낼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운영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국민의힘 반대했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인데 이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거예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정한 건데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대상 이거는 뭐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특검이니까 특검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추천 위에 여당 몫이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당 몫을 제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관여할 바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 대상에서는 여당이 관여할 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야당끼리 그냥 특검 추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온 규칙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반발한 거고요. 홍익표 전 민주당은 왜 이걸 강행한 겁니까? 이렇게? 결국은 그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몇 차례 특검법이 발의될 때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번번이 막혔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그 거부권을 그 제2요구, 우리가 흔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제2요구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정당한 권한이냐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름대로의 수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제도는 만약에 추천하는 순간 3일 내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대통령 도리어 저는 돌이켜 보면 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또는 가족이 연루된 수사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한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연루됐을 때 여당의 추천권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어 거꾸로 얘기하면 여당의 부담도 덜어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으로서도 굳이 이 문제를 갖고 뭐 지금은 불편하지만 뭐 앞으로 저는 뭐 민주당도 그 여당이 되면 똑같은 규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입장 바꿔 생각을 하면 나중에 민주당으로서도 불리한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 통과하고 이게 법사위 본회의. 근데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다면은 그 뜻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건데 김영우 전 의원님, 이거를 지금 여당 입장에서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국회 운영에 관련된 거고 국회 규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명태균 사건, 뭐 김건희 여사 의혹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민심이 굉장히 차갑고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풀긴 풀어야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규칙이나 이런 거는 국회 운영과 관련된 규칙이잖아요. 그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회라고 하는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유지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그 규칙이 되는 건데 아무리 명태균이나 뭐 이런 사건이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라는 그 이유 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규칙을 그냥 마음대로 바꾸면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가 또 대통령실이 입법부를 뭐 침해한다, 뭐 행정부가 뭐 검찰 독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입법부 독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때는 입법부가 제대로 돌아갈 때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하면서 대통령이 독재한다, 검찰이 독재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국회에 있어봤지만 국회 규칙에 관한 거는 그래도 여야가 하는 게 맞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 규칙이 운영이 되면 야당은 언제든지 여당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거고 야당이 정말 반대를 위한 야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규칙이나 국회의 그 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안 아까 운영위 얘기 잠깐 했는데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군요. 최근에 상임위마다 민주당 주도로 동행명령, 그러니까 증인 뭐 이렇게 출석했는데 출석 안 하면은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 뭐 이런 걸 명령장을 내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게 있었고 실제 집행을 하러 가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22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회입니까?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사법기구입니까? 오선 의원을 했던 비서실장이 그 증인들을 비호하고 가지 말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저 순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안 이루어질 정도로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예. 운영위원장한테 사악하다고 표현한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간사님한테 하세요. 간사님한테. 간사간에 얘기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근데 사악하다고 사과할 테니까 경고 무슨 상황 갖고 저한테 경고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 경고하신 겁니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이 봤던 뭐 반복된 모습이에요. 뭐 사악하다고 동행위원장들도 의원들이 직접 들고 가서 집행하겠다고 가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두 분 전직 의원님께 한 30초씩만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 의원님. 저는 뭐 입법, 사법, 행정이 다 좀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행 명령장도 원래는 국회 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걸 들고 국회의원 여러 명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뭐 실랭이 버리고 그런 게 뭐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지켜야 될 그 국회 법, 국회 규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이제 잘 해야 되죠. 민심에 맞게 잘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홍익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뭐 동행명령장이 남발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건 그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의혹에 여당도 조금 더 협조적으로 그다음에 문제를 좀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초래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제 이 사건은 본격화될 겁니다.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여당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두 분 전직 의원님들 모시고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